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최효준이고, 이번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Aaron can in context learn multiple tasks in superposition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ICMA 스포트라이트를 올해 받은 논문이고, 주 연구진들은 이제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연구진들입니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슈퍼포지션에 대한 백그라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인 How Might Atoms Store Fact라는 이제 3블랑 1브라운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쓴 포스트에서 어떻게 LLM이 사실들을 저장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해 다룬 영상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는 이런 마이클 조던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MLP 레이어에서 한 뉴런이 이렇게 원하는 인코딩처럼 이 팩트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뉴런들이 강도로 중첩되어서 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차원에서의 벡터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피처 레벨 슈퍼포지션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90도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비슷한 89도나 91도 혹은 85도 정도로 해가지고 빗나가게 독립적으로 거의 아슬아슬하게 독립적으로 벡터들을 배치하게 된다면은 실제 존재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PT-3가 13,000은 벡터 크게 13,000 차원이라 했을 때 1억 가지의 사실을 한 MLP 레이어에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존슨 린덴스트라우스 람마에 의해서 또 유도가 되는데요. 이 렘마는 원래는 큰 차원의 정보를 작은 차원으로 옮겨도 그 성질이 약간 유지된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제 작은 차원의 이제 공간에서도 큰 차원의 벡터들을 거의 독립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처 레벨 슈퍼포지션이 이 논문이랑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으로는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ICL이) 이제 이론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는 연구되어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는 잘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티베이션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그래서 여러 태스크가 이은플로 있는 ICL의 경우에서 어떻게 LLM이 동작하는지 실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태스크 슈퍼포지션, 아까의 이제 피처 슈퍼포지션과는 다르게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태스크 슈퍼포지션을 다룹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인풋 포맷에 대해서 아웃풋 포맷을 다른 규칙으로 생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자연수 플러스 두 자리 자연수 화살표가 같은 인풋 포맷이 되고요. 대신 아웃풋이 숫자로 되어 있냐, 영어에서 되어 있냐, 뭐 프랑스에서 되어 있냐, 아니면 스페인어에서 되어 있냐 하는 규칙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뭐 나라 이름 주었을 때 수도 이름 내는 건가, 대륙 이름, 아니면은 문자 자체를 그냥 대문자화 한 태스크들을 같은 인풋 포맷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태스크를 이제 각각 20개 예시로 섞어서 GPT 3.5, 그리고 람마 3 70B, 그리고 QN 1.5 72B의 ICL을 진행하고 생성 확률 부퍼를 비교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스크 각각의 디피컬티나 모델 바이어스는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이 인컨텍스트 러닝 비율 개수가 유니폼하다면은 생성 확률 부퍼도 거의 유니폼하게 나옵니다. 이제 좀 더 실험 결과가 좀 더 자세히 나타난 것인데요. 아까 봤던 예시에 대해서 이게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의 기준이고 어느 정도는 이걸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뭐 실제로 모델마다 바이어스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QN 1.5B는 1.5 72B는 뭐 영어로 생성하는 걸 더 좋아하고, 대신 라마는
숫자 그대로 생성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GPT 3.5는 그 캐피탈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다른 태스크인데요. 숫자 두 개와 오퍼레이션 있을 때 앞에 걸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 뒤에 걸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 그리고 그 두 숫자를 더한 경우, 태스크 세 개를 랜덤하게 분포시켜서 생성 확률 분포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 처음 다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성하냐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팅은 이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할 건지 소문자로 해서 아웃풋하고, 아니면 가장 뒤에 있는 문자를 대문자로 하든지 아니면 소문자로 하든지 해서 하는 네 가지 태스크를 가졌는데요. 첫 번째 세팅은 태스크가 쉽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 정답이 속하된 다른 경우를 내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잘 하는데, 반대로 이제 뒤 세팅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아서 이제 이 태스크들을 다 잘 수행하는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라스트 레터에서 어려운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바이어스나 뭐 태스크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파인딩으로 LLM은 ICL로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한 번에 생성 확률 분포상으로는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한 실험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과연 싱글 태스크로만 학습한 모델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 GPT-2를 학습시키는데요. 캐릭터 카피 세팅에 대해서 학습시키는데, 이제 인테저 어디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시키는데, 캐릭터 카피는 8글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글자를 리턴한다든지 두 번째 글자를 리턴한다든지 하는 태스크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학습 이점플 자체는 뭐 ICL을 통한 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하도록 학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출력하도록 학습하고 해서 다 1부터 8까지 다 출력을 하게 학습하는데, 대신 테스트할 때는 두 가지의 태스크를 섞어서 테스트합니다. 인티저 어디션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인데, 대신 여기서는 두 자릿수 자연수에 대해서 0부터 9까지 더하는 결과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학습 과정이 학습하는 ICL이 한 가지 태스크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글자를 출력하는 것과 여섯 번째 글자를 출력하는 잉크텍스트 이그젠플의 비율을 조정했을 때 그 비율대로 생성 확률을 거의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을 더하거나 6을 더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비율대로 거의 생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태스크만 학습해도 이런 멀티플 태스크에 대해서 인컨텍스트 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실험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론이 최소 레이어 7개 이상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K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K 어텐션 헤드가 있으면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제 인베딩 벡터 사이즈가 데이터 벡터를 나타내는 사이즈랑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나타내는 사이즈보다 컸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제 각각의 헤드가 각각의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태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이 예시에 대해서 이가 더해야 되는 두 번째 글자를 출력하는 태스크라든지 여섯 번째 글자를 출력하는 태스크가 들어오면은 그 어텐션 헤더의 활성화 값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태스크를 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헤드가
그 헤드가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각각의 태스크를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웨이티드 슈퍼포지션은 각각의 인디케이터들을 평균 내기 때문에 이제 예시가 더 많으면은 더 많은 태스크, 그러니까 예시가 80% 있으면 80% 확률로 이거는 이 태스크구나, 나머지 20% 확률로 다른 태스크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약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내부에서 어떻게 벡터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태스크 벡터를 조사합니다. 태스크 벡터라는 건 이제 싱글 태스크 ICL 시퀀스에서 마지막 토큰에 이제 각 레이어 벡터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IC에서 했던 거 말고 그냥 예시 없이 제로샷 쿼리에 대해서 폴드 패스를 진행하면서 각 마지막 토큰의 마지막 그 레이어들을 하나씩 한번 교체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레이어를 이제 태스크 벡터 레이어, 이게 어떤 태스크다라고 결정되는 태스크 벡터 레이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 아래와 같은 뭐 첫 번째 글자를 변하고 이런 태스크들에서는 뭐 14번째 레이어가 태스크 벡터 레이어였고요.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19번째 레이어가 태스크 벡터 레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시틀의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태스크 벡터들의 그 시각화를 2차원으로 축소시켜서 시각화를 한 것인데요. 빨간색, 갈색, 초록색이 한 태스크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반반 섞었을 때는 중간 정도 위치하게 되고요. 근데 모델 편향상 초록색 태스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다 3분의 1씩 섞으면은 태스크 벡터가 중앙으로 나와서 이 태스크 벡터의 인터폴레이션이 존재한다. 뭐 이거는 이제 숫자 덧셈을 각각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똑같이 각각 태스크가 있을 때 반반 섞어주면은 그 중간 사이에 오게 되고, 세 가지를 다 섞게 되면은 세 개 사이에 오게 된다. 그래서 LLM은 내부적으로 텍스트 벡터를 합쳐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잉크텍스트 이그제플을 주지 않고 그냥 제로샷 생성을 할 때 태스크 벡터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해서 상징 확률 분포를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위에는 이제 ICL 없이 인터폴레이션 벡터만을 대체해서 주는 거고요. 이건 잉크텍스트 레딩 그 이그제플을 주는 것인데, 보시면은 분포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 해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태스크 슈퍼포지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조사하는데, 실제 인풋 이그제플의 확률 분포랑 실제 생성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KL 달려붙여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각각의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CL 세팅에서, 이 ICL 세팅에서는 태스크가 6개여서 뭐 정수 두 자리 자연수를 주면은 그걸 그대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더하기 1을 하거나 빼기 1을 하거나 뭐 제곱을 하거나 1을 곱하거나 하는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른 인풋 디스트리뷰션입니다. D1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D2는 다 0.1인데 세 번째만 이제 0.5로 둔 분포이고, 세 번째 분포는 0.25, 0.08을 번갈아서 둔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왔을 때 6개 태스크를 달고 있다. 여기서 탑 6의 생성률을 가진 이제 답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답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대값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태스크를 잘 다루고 되는 거, 멀티플 태스크에 대해서 다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K 다이버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분포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모델이 커질수록. 그래서 이거는 QN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같은 LLM 패밀리면은 큰 모델일수록 좀 더 태스크를 평행하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얻을 수 있던 인사이트들인데요. 강점으로는 이제 실험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 주제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노벨티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약간 어워디드 페이퍼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실험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으로서는 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두 다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라서 이게 영구적인 임팩트가 조금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스크 벡터에 대해서는 꽤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론적인 분석이 좀 많이 트렌드가 되는 것 같고 어디드 페이퍼들에. 그리고 하나의 궁금증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론적인 그 분석을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헤드들을 약간 원하드 인코딩처럼, 물론 최소의 조건이겠지만 원하드 인코딩처럼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어크로스 그 헤드들도 이제 슈퍼포지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것도 뭐 헤드가 7개 있을 때 최대 몇 개까지 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게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